사업 계획서 마인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 누가? 독자가. 최종 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줄 고객이다. 자, 예비 창업자 여러분, 사업 계획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 오늘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예비 창업자들과의 거리감이 너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에 대한 흔한 오해 탑 5. 아직 창업의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그리고 글 쓰는 일하고 좀 가깝게 지내지 않은 분이라면 일단 글 쓴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부터 느껴지죠.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숙제 때문에 일기 쓴 이후로는 글쓰기라는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건 미지의 세계죠. 아, 저만 그런가요? 게다가 사업계획서의 독자는 돈을 투자할 만한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니까 수준 높은 글솜씨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건 사업성하고 사업 모델의 가치에 있지 신금을 울리는 막 그런 감동과 여운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의 요구나 문제를 해결해줄 데이터 기반 해결 방법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세상에 완벽한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5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 사업 모델에 문제가 좀 있다면 그 내용을 숨기거나 무리하게 사실과 다르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투자자들은 우리의 이런 저렴한 시도에 잘 속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완벽한 사업 모델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차가운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나 대단한 표현을 고민하는 시간에 현실성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잘 작성된 사업 계획서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고 간결하죠. 못 믿겠다고요? 자, 그럼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쉽게 상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공룡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업 내용 있죠? 네, 이 부분 클릭하면은 그 사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부터 시장 내용, 사업 전반적인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 몇 개만 익히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쓰여졌습니다. 상장사의 사업계획서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들의 독자는 일반인이니까요. 이걸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니까요. 우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우리의 업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제품은 딴 건 몰라도 품질 하나는 진짜 최고거든? 그리고 디자인도 우리가 신경을 꽤 많이 썼다고. 봐봐, 이거 봐봐. 진짜 경쟁사하고 봐서 되게 다르잖아. 디자인에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노출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팔린단 말이야. 잘 팔 줄 아는 그런 마케팅 회사만 잘 만나면 좋겠는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숨을 쉬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사장님들의 이런 안타까움에 동감을 하면서도 과연 왜 고객들은 이 제품의 우수함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객관성은 수요와 공급 조사에 의해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더 많은 사장님들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더 좋은 기술, 특허, 디자인 등의 수준을 높이려고 매몰됩니다. 그들만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객은 알아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오버스펙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다, 이 표현의 기준은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투자를 받는 데만 이용이 될까요? 막상 실제로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각각 용도에 맞게 조금씩 특징이 다르니까 핵심을 강조해주면 좋겠죠?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은행에서 사업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자료하고 미래 예측 자료 등을 포함해서 제공해준다면 그래도 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스타트업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재무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확실한 월급보다는 사업 모델의 가치나 비전이겠죠. 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전략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모든 구성원과 공유가 돼야겠죠.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구성원이 한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9년 아직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된 규모는 1,000억 원이 넘고 약 1,500명 이상의 예비 창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하니까 요건이 되는 분이라면 도전을 안 하면 이건 손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여기 지금 하얗게 카드 보이시죠? 여기 요거 클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젤 투자자하고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원리금 변제에만 관심이 있는 은행과는 다릅니다. 고수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창업자의 경력, 회사의 과거와 현재, 예측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독창성, 경영의 전문성 등이 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해가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젠 좀 사업계획서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딴 건 몰라도 그래도 우린 일관성 있으니까, 그쵸? 쉽게 안 바뀌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에서 도출된 핵심 가치만큼은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서 마인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 모델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때 사업계획서 마인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 보고 있다. 누가? 독자가. 최종 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줄 고객이다. 맞잖아요. 이외에도 리스크 없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